오늘 아침부터 매우 우울했던 이유는 이재명 사건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회의와 참담함이 있어서 상당히 속이 상해진 상태예요. 이게 뭔가 하면 유창훈이가 영장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전 기각해서 마음속으로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세 사건이거든요. 대북 송금하고 백현동하고 그다음에 위증교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세 건인데 이걸 검찰에 이걸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여러분 상대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무게를 더 하기 위해서 세 개를 합쳤는데 기각을 했단 말이죠. 참. 그렇다면 도리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현동 문제는 대장동과 병합 심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임죄와 이익충돌방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대북 송금은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위증교사의 사건은요. 이건 아주 심플합니다. 위증교사를 했는데 위증했던 사람이 내가 위증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과 위증자 사이에 통화 기록이, 녹취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서로 교사한 게 드러납니다. 아주 사건이 간단해요. 이걸 먼저 기소를 이번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 마음속으로 참 다행이다. 왜냐면 한 가지라도 총선 전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백현동 대북 송금 위증교사를 하나로 하게 되면 사건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이 날 수가 없는데 요놈 하나만 요번에 분리해서 기소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엊그제 그 중앙지방법원장이 어떤 인간인가 하면 김명수가 작년에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거를 도입했는데 그때 투표로 당선된 인간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에요. 근데 그 당시 1등한 것도 아니고 3명을 대법원장에다 올렸는데 이 인간이 2등했어요. 2등했는데 이 사람을 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이 친구가 김명수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어떤 일을 내렸냐면 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33부의 부장판사가 있는데 그 법원장이 이 위증교사 사건이 단독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병합해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사건은 병합이 될 수 없는 게 성격이 다르거든요. 하나는 돈 문제고 하나는 위증교사란 말이죠. 하나는 이 부에서 재판하는 재판이고 요 위증교사는 단독 판사거든요. 성격이 전혀 다른데도 이 법원장이 이 병합해보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예요, 목사님. 기가 막히는 거야. 담당 판사가 좌파 운동권 판사거든요. 김동현 부장이라고 얘가 예컨대 그걸 병합시켜버리면요. 이 위증교사 사건을 총선 전에 결론을 날 수가 없어요. 그 민주당의 전략은 뭔가면 선거법 위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그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거, 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민주당은요. 총선 이후에 결론을 내기를 원해요. 자기네가 다수당을 하게 되면 설마 이거 100만 원 이상 때리겠느냐? 나머지 사건은요. 다 대선 이후로 지금 대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이란 말이죠. 그렇게 민주당이 하고 있어서 지금 하나 희망사항은 이 요번에 내려간 그 33부의 부장판사가 김동현인데 그놈이 그걸 병합심리하면 안 되는데 법원장이 내려버렸단 말이죠. 따라서 그 병합심리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이제 체크하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뭐 좌절도 되고 짜증도 나고 법학자 한 사람으로서 이 법원이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나머지 하나의 희망이 있어요. 그게 수원입니다, 수원. 수원지검의 그 희망이 뭐냐? 성남 FC 사건 등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근데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샴푸산 사건, 그것도 이제 그건 기소를 하면 되는데, 그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 지청에 김정섭인가 제2차장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수사를 잘해요. 그 사람이 수사하려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걔 국정감사 때, 너 위장 전입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한 게 그 차장검사입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근데 너 탄핵하겠단 말이죠. 대검에 고발을 먼저 했습니다, 현재. 한 상태이고, 너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탄핵하게 되면 직무 정지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정섭 이 차장검사가 그 일을 담당을 못하게 얘들이 전적으로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한심하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거예요. 이재명 집 주변에 탱크는 10대가 다 포위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한 놈도 잡아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고 그다음에 대선까지 갈 수도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사법짓을 보면서 야 정말 이건 개판이다 말이지. 결국은 우리 광화문 세력이 11월 11일에 저 인간들이 뭐 윤석열 퇴진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 주옥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정말 그 판사든 오족 판사에 오족 판사 5놈 앞에 가서 지금 법원 앞에 가서 데모해도 되거든요. 대규모가 아닌 한 데모해가지고 너 판사 물러나라 말이죠. 병합하지 마라 라고 데모를 하지 않고서는요 대한민국의 이 사법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주 침통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저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그 이제 수원에 이정섭 제2차장검사 탄핵 안 되고 소신껏 해서 적어도 하나 그 샴푸 산 거만이라도 빨리 처리해서 결론을 내면 좋겠다는 것이죠. 또 위증교사는 단독 판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목사님 심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위증한 사람이 자백을 했고 맞아요. 이재명과 둘 사이에 녹취가 다 돼 있단 말이죠. 그 단독 판사니까 금세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중앙지방 법원장이 이걸 좀 병합하라고 하고 그 담당 판사가 하루 이틀 기다리고 있는데 뜸들이다가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김동연 부장판사인데 이런 놈들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김명수 떨거지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